갈 때마다 주제는 다르지만 꼭 이 질문을 합니다. 대법원 판사님들, 검찰청 검사님들, 고위경찰관, 또 의대에서도 제 강의를 하기도 하고요. 대기업, 임직원들 대상. 그때마다 꼭 제 이 질문을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대한민국을 현재 이끌고 계시거나 앞으로 이끌어 나가실 분들인데, 각자의 분야에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초, 중, 고등학교 다니실 때 학교 폭력이 주변에서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몇 분이나 드셨을까요? 예? 말씀 좀 보세요. 몇 분 정도 드셨을까요? 5분. 와. 아직까지는 한 분도 못 봤어요. 한 분도.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 산업 지도자, 또 사법 지도자, 의료계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이 계신 곳에서 제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커오면서 초중고를 거치면서 단 한 번도 나는 학교폭력이라는 걸 목격한 적도 없고 내가 다닌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없었습니다 라고 한 분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교육감님 어떠십니까?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과장님 어떠세요?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가장 힘센신 분인데, 네, 광주지방경찰청 과장님은 학교폭력을 초중고 겪어오시면서 한 번도 없으셨나요? 가해자 쪽, 피해자 쪽.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질문을 던지죠. 지금 두 분께 여쭤본 것처럼. 그렇다면 여러분들 중에 혹시 가해자였던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꼭 손을 드세요. 예. 대개 10% 미만입니다. 그럼 그분들께 제가 감사하다고 하죠. 고맙습니다. 용기 내서 인정해 주시니까. 가해자였던 걸 인정한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그동안 미안함을,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오셨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피해자였던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우리 교육감님처럼. 그때는 시간이 좀 더 짧아집니다. 가해자는 그만큼 부끄러움이 많지만 피해자는 그보다는 내놓을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이 있으신 거죠. 피해자니까. 그런데 피해자의 비율 역시 20%를 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질문 뭘까요? 예.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커오시면서 주변에 학교폭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해자였던 분, 피해자였던 분 다 합쳐봐야 20%, 30% 넘지 않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뭡니까? 그렇죠. 그분들도 잘 아시죠? 상당히 낮고 조용한 합창 소리가 들려오죠. 방관자요. 그 당당한 분들이 어깨 힘주고, 그렇죠? 우러름 받는 그분들이 그 질문 앞에서는 왜 그렇게 힘이 약하시고 목소리가 작아지실까요? 그것이 우리 사회의 현주소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꼭 말씀을 드려요. 대한민국을 현재 이끌어 나가고 계신 여러분들, 각자 분야에서, 혹은 앞으로 이끌어 나가실 여러분들 중에 대다수가 방관자라면 옆에서 친구는 차라리 죽어버릴까 생각할 정도로 아프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슬픈데 그걸 방관하고 자기 성적만 신경 쓰던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요,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여러 상황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못할 비밀 얘기도 많이 듣고 비밀 사연도 듣고 상담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그렇게 억울한 분들이 많을까요? 이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부당한 일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을까요? 그 이면은 뭐가 있을까요? 방관자들의 세상이니까 그런 거죠. 다 조사해보고 들여다보다 보면 알고들 있어요. 아유, 예, 그렇죠. 저 사람이 저렇게 갑질하는 거 나 알고는 있었죠. 부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 알고 있었죠. 좀 저분이 피해 당하는 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왜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까? 제가 무슨 힘이 있나요?
그렇게 컸으니까. 그게 습관이니까. 학교폭력은 그런 겁니다. 우리 사회를 어둡게 만들고 억울함을 느끼는 분들에게 아무리 돌아봐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 보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방관자들. 그 방관자들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은 학교폭력에 대한 우리의 대응 시스템에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이제 교육감님께서 말씀 주셨어요. 언제든지 끼어들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끼어드시라고. 네, 제 말씀 중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네, 제가 만약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그건 아니에요 하실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도전해 주십시오. 네. 다음으로 자, 그러면 제가 물론 제 교육 현장에 현재 있지는 않습니다. 전 대학 교육 현장에 좀 있긴 있었지만,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아주 극단으로 치달을 때, 그것이 매우 심각한 범죄 상황이 되었을 때 저는 이제 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보죠. 가해자도 만나보고 주변 사람도 만나보고 피해자도 만나보고, 그러면서 이제까지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된 저의 경험에 비춰보자면 가해자도 피해자도 방관자도 다 피해자들입니다. 학교폭력에 있어서는. 가해자들 나쁘죠. 어쩜 그럴 수 있을까요? 친구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착취하고 노예처럼 부리고, 그렇죠? 피해자였던 우리 잠깐 가셨네요. 예, 교육감님께서는 아마 절실 기억하실 거예요. 그 기억들을 떠올린다면. 하지만 그 가해자마저도 제가 만나서 들여다보고 배경을 살펴보면요, 그도 피해자입니다. 어떤 피해자일까요? 어떤 피해자일까요? 네, 아동학대의 피해자입니다. 아동학대는 여러 종류가 있죠. 그 중에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는 이유 중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물리적, 신체적, 정서적 학대, 직접적으로 그 아이를 폭력으로서 부모가 가해함으로써 그 아동학대 피해자가 폭력이라는 수단을 학습하게 만드는 거죠. 자기는 가해자에게는 직접 대들지 못하니까 그걸 학교 가서 자기가 이젠 가해자 역할을 하고 자기보다 약간 피해자가 될 사람들을 찾아서 그걸 대리 투사해내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는요, 과잉보호가 있습니다. 아이고 금쪽 같은 우리 새끼, 아무리 잘못해도 어린 동물 괴롭히고 동생 괴롭히고 남 때리고 빼앗고 해도 아이고 우리 새끼, 잘못한 걸 전혀 바로잡지 않은 채 무조건 보호만 하는 가정의 자녀들 역시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시는 거죠. 나는 우리 아이 학대한 적이 없어요. 사랑만 듬뿍 줬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돈 세례에 불과하죠. 방관이죠. 오히려 악행을 부추기는 행동이죠.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의 의지로 이런 모든 것들, 자기에게 가해진 영향들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청소년기가 되어서 그 다음에 자기를 닮은 다른 친구에게 가해 행위를 하는 폭력을 저지를 때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일들이 발생하죠. 선생님들이 깨워줍니다. 야, 그건 잘못됐어.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아이들은 이제 스스로가 선택할 기회를 부여받죠. 자기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스스로가 입은 가정폭력의 피해, 아동학대의 피해로부터 벗어나서 당당하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친구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나는 남을 해치지 않을 거야 라는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면 그는 가해자로서의 굴레와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쉽지가 않죠. 엄청난 용기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방관자들은요. 방관자들은 피해 입지도 않았고 가해 가담하지도 않았는데요. 어떨까요? 방관자로 사는 게 편할까요? 혹시 여기 방관자로 살아오신 분들 편하셨습니까? 친구가 아파 죽겠는데,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나도 피해당할까 봐 겁나서 못 도와주고 방관만 하고 지켜만 보던 그 시간들이
괜찮으셨나요? 절대로 괜찮지 않죠. 가슴에 멍이 듭니다. 부채의식을 느끼게 돼요.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 그렇게 쌓여있는 마음의 부채를 어떻게든 갚고 싶죠. 자칫 잘못하면 그런 쌓여있는 마음의 부채를 갚으라라고 선동하는 자에게 이끌려 나가기가 쉽습니다. 저놈 나쁜 놈이야. 너 그동안 방관해왔던 거 이번에 갚아. 그러니 공격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좌표 찍고 린치가 하고 한 사람을 완전히 난도질하는 행위들, 그 이면에는 방관자들의 부채의식이 내면에 깔려 있다는 거죠. 다음 넘어가 보실까요? 우리 학생들이,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우리 환경, 광주는 다른 데보다 더 나으리라 제가 기대합니다. 왜? 민주주의와 인권의 중심 도시이고 세계 모범적인 곳이니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대한민국의 다른 곳들에서는 아이들이 들리지 않는 비명을 지르고 있죠. 괴로워요. 힘들어요. 스트레스라는 말은 그냥 일상인 거죠. 찌들어 있죠. 정말로 공부를 하루 종일 해서 힘들기도 하지만 그렇게 사교육으로 입시 경쟁으로 내몰리지 않고 방치된 아이들조차도 마음속은 힘듭니다. 아, 나는 뒤처졌네. 나는 루저네. 쟤네들만큼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나는 이제 완전히 불가능하네. 그런 마음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도 스트레스가 쌓여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모두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우리의 이 현실 속에서 그 중에 일부가 학교폭력 가해란 형태로 그 스트레스를 표출하고요. 그 중에 일부는 방관이라는 형태로 마음속에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 무척 어둡다고 생각합니다. AI, 신성장 동력 이런 것들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밖으로 돈 많이 벌고 삐까뻔쩍하게 된다 한들 사람들의 마음속에 멍이 들어있다면 그걸 온전히 즐길 수 있겠습니까?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미래의 행복은 없다라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시죠. 네, 다음 넘어가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의 다음으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대책이 중요하죠. 네, 우리 모두가 다 아시는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분들이 많은 이야기 하십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어떠한 교육적인 조치도 취하지 못하게 된 현실, 뭐 좀 하려고 하면 인권조례, 뭐 좀 하려고 하면 아동학대로 신고할 거예요. 광주는 안 그러리라고 믿지만 서울 같은 곳에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냥 겁나서 뒷짐지고 가만히 있다 보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가해 학생들이 선생님이 우리한테 아무것도 못하시네? 그래? 이 친구들 힘없고 약하고 아무런 반응도 없는 애들 괴롭혀봐야 이제 별로 재미도 없고 선생님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려요. 해보세요. 선생님 해보세요. 저 때리면 아동학대인 거 아시죠? 교육에 물론 다 그렇진 않죠. 아직 그렇게 일부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 현장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뒤안길에서 그러다 보니 그러한 일부에서나마 극단적인 그런 상황이지만 벌어지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처도 어떤 조치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가 작년에 맞닥뜨렸던 선생님들께서 결국은 견디지 못하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게 된 거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만 이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갈 SPO 학교전담 경찰관 제도도 있지만 학교전담 경찰관만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걸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종합, 연계, 함께 라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는 건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죠.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이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 모두가 함께 할 것인가. 다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학교폭력 문제도 똑같죠.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려면, 피해자를 지키려면, 보호해 주려면, 이 피해를 중단시키려면, 가해자를 선도하려면, 그게 나쁘다는 걸 깨닫게 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려면, 방관자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려면 우리 모두가 온 마을이 함께 힘을 합치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는 거죠. 그걸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요. 거기에 이제 학교 전담 경찰관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의 주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학교 전담 경찰관, 다들 아실 겁니다. 기억도 하셔야겠죠. 어떻게 해서 학교 전담 경찰관이라는 제도가 생겼는지. 교육 현장에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들의 역할만으로는 도저히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문제, 극단적인 품행 장애에 해당할 수 있는 이상행동을 하는 아이들의 수업 방해, 혹은 이상행동, 폭력 서클, 이거 해결할 수가 없고 감당을 하지 못하니 경찰관이 학교에 와서 아이들이 선생님은 무서워하지 않아도 경찰관 말을 들을 테니까 경찰관이 좀 그 문제를 예방도 해주고 개입도 해주시고 해결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사회적인 동의와 공감을 얻어서 탄생된 제도가 학교 전담 경찰관 제도입니다. 역할은 우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있는, 그렇죠? 법에 정해져 있는 자격이고 그리고 역할입니다.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교에서 교육, 수업도 진행하고요. 그리고 학생들 면담도 하고 선생님 면담도 하고 학부모 면담도 하고요. 만약 학교폭력 사안이 생긴다면 117 학교폭력 신고 전화가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대응하는 것도 학교 전담 경찰관이죠. 만약에 학교폭력 대책위원회 심의위원회에 가려면 역시 참석해야 되는 것도 학교폭력 경찰관입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사후관리, 피해자가 잘 보호받고 있나, 그리고 지원받고 있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사후관리와 케어, 지원 역시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의 학교 전담 경찰관의 역할이고요. 여기에 머무르지 않죠. 학교 밖에 있는 위기 청소년, 학교를 그만뒀거나 장기 결석하고 있거나 가출했거나 이런 아이들도 누가 돌봐야 합니까? 학교 전담 경찰관이 이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있나, 어디에 있나, 무엇을 하고 있나, 혹시 선도할 수 있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살펴야 하나. 이렇게 보면 어때요?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한데 너무 많죠. 엄청나게 많은 역할들을 수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그러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 교사에게 없는 경찰관으로서의 그런 집행 권한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하에 학교 전담 경찰관 제도가 생겼는데, 정작 그 학교 전담 경찰관에게는 특별한 권한이 없습니다. 면담이라는 말씀 드렸죠. 혹시 문제 있으면 학교 전담 경찰관이 학생 면담을 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또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면 뭔가 선생님이 교육적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못 찾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학부모가 혹시 태도를 바꾸고 자녀에 대한 훈육과 선도를 잘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걸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죠. 학생이, 학부모가 싫어요, 내가 왜 경찰관하고 얘기해요? 영장 가져오세요? 이러면 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죠? 학교 전담 경찰관이 갖고 있는 권한이라는 것은 학교와 경찰 사이를 연계해서 징검다리,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잘 해결하라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역할이며 권한이죠. 어떻게 보면 상당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상에도 지위가 있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형사소송법상에 권한도 있을 테니, 야, 이건 뭐 학교폭력 문제 해결할 수 있겠네? 막상 뜯어보면 아쉬운. 딱히 학교폭력에 대해서 학교전담 경찰관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주어진 권한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다음 넘어가 주실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가 무럭무럭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학교전담 경찰관이 열심히 하고 싶은데 손발이 묶여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좀 열심히 하려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학부모 입장에서 저도 이제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물론 제가 다 키운 건 아니지만, 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도 그렇고요. 다들 이제 학교 전담 경찰관이 오면 그 폭력적이고 거세고 못된 아이들이 꼼짝도 못 하겠지. 그런데 그 경찰관이 이리 와봐 라고 일순간이라도 그를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과 똑같다는 거죠. 그 아이들이 경찰관 아저씨네 아동학대로 고소할 거예요. 법적으로 특별한 권한이 없다 보니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면담이라는 평화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선도하고 예방하고 해결하고 싶은데 불응하면 다른 방법이 전혀 없어요. 또 하나는 현장에서 지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학교 전담 경찰관은 학교에서 봤을 때 교사 중에 한 분으로 봐야 하느냐, 아니면 외부에서 온 손님, 경찰관이 방문한 것을 봐야 하느냐, 역할에 있어서 좀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들은 말씀으로는 현장에서 학교에서 학교 전담 경찰관이 행하는 수업에 대한 평가와 처우와 이걸 누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강의로 해서 강의료를 줘야 되느냐, 경찰에서 수행한 업무로서 실적 평가를 해줘야 되느냐, 이거 역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도 그나마 경찰관이면서 학교를 전담하고 있으니 학교마다 한 명씩이라도 딱 배정되어 있다면 지속적으로 교장 선생님, 교관 선생님, 또 학생생활지도 선생님, 또 교육지원청, 교육청 담당자들하고 계속해서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함께 각 학교의 특성에 맞는 답을 찾아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꼭 권한이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니까. 역량으로, 노력으로, 합의로, 협력으로. 그런데 현재 실정은 전국적으로 학교 전담 경찰관 한 명당 평균 담당 학교 수가 10개 기구가 넘습니다. 광주 교육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광주 서부교육지원청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조금 낮다 하더라도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한 학교당 한 명의 학교 전담 경찰관이 있어도 애매한 법적인 지위, 전혀 없는 특별한 권한,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전문성을 특별하게 향상시킬 수 있는 뒷받침도 거의 없는 현실에서 그나마 배정된 학교 전담 경찰관이 10개 교 이상 혹은 그 정도를 감당해야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학교 전담 경찰관이라면 저는 일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한이 없다면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알고 있어야만 대화로, 타협으로,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알아요? 이 현실에서 과연 오늘 저에게 주어진 학교 전담 경찰관의 역할 강화라는 주제를 제가 어떻게 풀어내가야 할지 답답한 마음을 안고 사실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오히려 제가 답을 드리고다 이따가 토크,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분들로부터 좀 답을 얻었으면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입니다. 다음 넘어가 주실까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외국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서 혹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함께 좀 논의하고 모색해보는 그런 기회는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적인 방식과 영연방적인 방식, 물론 다양한 다른 이제 그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사례도 있겠지만 일단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과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이나 경찰관 분들이나 학부모 여러분들이나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례를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의견들은 딱 미국식 방식과 영국이나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같은 방식 이렇게 좀 선호가 나뉘시는 것 같아요. 뭘까요? 미국적 방식은 힘입니다. 힘. 학생들한테 정말 범접하지 못할 경찰관의 힘과 권위로 빡! 까불지 마! 이거죠. 너희들이 세다고 일진이야? 경찰관이 와서 너 가만 안 둘 거야. 약한 학생 괴롭히지 마. 마약, 총 갖고 오기만 해. 바로 수갑 채우고 체포할 거야.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도 조금 양태가 다르긴 한데요. SDP, School District Police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로 치자면 광주 광역시 교육청 소속 경찰이 있는 거예요. 각 교육청별로 경찰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그 경찰은 오직 학교와 학생들과 관련된 치안 업무만을 전담을 합니다. 너무 잘 알고 있겠죠. 학교 폭력 문제, 성희롱 문제, 마약 문제, 가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고요. 또 그에 걸맞는 권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 중에 일정 부분은 이런 식의 경찰의 모습을 기대하십니다. 좀 학생들이 정말 따를 수 있도록 지시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지 못할 수 있는 강한 경찰의 모습과 힘을 학교에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혹시 선호하시는 분 여기 좀 계신가요? 어떠세요? 우리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다가 아니시죠. 거기에 이유가 있죠. 부작용과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가 우범지 지대인가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겁먹고 떨어야 할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 학생이 그렇게 경찰의 체포나 강압이나 혹은 엄포나 이런 것의 대상이 되어야 할 정말 문제가 심각한 아이가 아니라 그 시기에 발달 단계상 까불고, 그렇죠? 좀 이렇게 행동이 좀 과하고 이런 정도의 아이인데 경찰관에 의해서 땅바닥에 눕혀지고 뒤로 수갑 채워지고 이렇다라면 그게 내 아이라면 어떠실까요?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관들은 교육자가 아니니까 그만큼 세심하게 그 사이에 경계를 확 제대로 그을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죠. 아무리 교육청 경찰이고 학교 전담 경찰관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미국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한쪽으로는 그런 학교 교육청 경찰이 있으니 우리 안전해요 라는 얘기와 함께 오늘도 학교에서 아이가 경찰관에게 가방 수색당하고 바닥에 눕혀지고 뒤로 수갑이 채워졌는데 알고 봤더니 오해였어요. 이런 얘기도 계속 들리고 있거든요. 그 다음 다른 모델은 SRO라는 게 있어요. School Resource Officer. 이거는 지금 교육 현장에서 많은 그 선생님이나 교육청 관계자분들이 바라시는 스타일이죠. 뭐냐면 경찰관을 아예 교육청에 드리는 거예요. 이 경찰관은 교육 자원입니다. 쓰십시오. 다만 소속은 경찰 소속이죠. 그래서 이분이 학교에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들을 함께 수행을 해주시면서 경찰에서 필요할 경우에 경찰의 인력이나 또는 경찰의 역할들을 학교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우리의 학교 전담 경찰관과 유사하지만 훨씬 더 교육과 학교 쪽에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방식은 형식적이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우리와 유사합니다. School Relation Officer, School Liaison Officer, 그러니까 학교와 경찰을 연결 지어주는 협력 담당관,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학교 측에, 교육청 쪽에 법 집행이나 경찰 역할에 대한 요청을 경찰에 전달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그 요청에 답을 드리고 부응을 해드립니다. 반대로 경찰에서 학교와 교육당국에 바라는 것도 있죠. 요즘 청소년들이 너무 마약을 많이 합니다. 학교에서 이 마약의 폐해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교육도 해주시고 경고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당국에서 아 그렇습니까? 또 그걸 받아서 함께 서로 협력하는 그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하는 거죠. 다만 우리와 차이점은 뭐냐면 이 영국이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스쿨 리에이션 오피서, 학교 전담 경찰관들은 상당히 든든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경찰청의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의 사법위원회의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그래서 자격이나 혹은 수당, 그 다음에 미래 승진이나 이후에 자신의 진로에 있어서도 열심히 잘하고 전문성 인정받으면 이 사람들은 그만큼의 자신의 미래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잘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다음 넘어가 주실까요? 자, 그러면 이런 외국 사례들 또 우리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을 모두 종합을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을 드린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을 개선해야 할까라는 걸 몇 가지 간략하게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급선무, 가장 급박한 게 수죠, 숫자. 학교 전담 경찰관 한 명당 10개 이상 학교라는 것, 이건 있으나 마나,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대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건 개선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문제는 경찰이 풀어야죠. 경찰이 학교 전담 경찰관의 의미, 역할, 지역사회에서 또 교육당국에서의 요청,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한다면 현 상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그래도 부족한 경찰관인데 지구대도 인원이 부족해요. 형사계도 부족해요. 그렇죠? 여성 청소년계 인원 부족해요. 경비, 정보, 어디 뭐 인원 남는 데 있습니까? 경찰에? 다 부족하죠. 여기서 이제 답을 찾아내야 하는 게 경찰의 전문성 아니겠습니까? 찾아내야죠. 찾아내야 합니다. 설득을 해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설득을 해서 티오를 더 따내서 학교 전담 경찰관 몫으로 경찰 전체 인력을 지원하든지, 그게 어렵다면 현재 있는 인력 중에서 어떻게든 재정돈을 해서 학교 전담 경찰관의 숫자를 최소한 2배, 3배 이상은 늘려야죠. 그래야 바람직하건대는 학교 전담 경찰관 한 명당 학교 한 군데 1대1의 매칭이 가장 바람직하죠. 영국의 사례처럼, 호주의 사례처럼, 캐나다 사례처럼, 뉴질랜드 사례처럼. 그게 안 된다면 잠정적으로 목표치를 그렇게 삼더라도 지금보다는 적어도 절반 이상은 학교 전담 경찰관이 담당하는 대상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경찰대학 교수를 한 10여 년 했지 않습니까? 대학 교수들이 이제 수업에 대한 대학 강의에 대한 교육도 많이 받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듣는 게 교수 1명당 1개 학생 수 얘기를 많이 들어요. 물론 이게 대규모 특강 이런 거 빼고 전공 수업 같은 경우에는 교수 한 명당 25명 이상일 때는 전공 수업은 불가능하다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해요. 실제로 수행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한 명 한 명과 장단점도 짚어주고, 그리고 팀워크, 발표, 수업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문제점도 개선해주고, 이렇게 하려면 25명 넘어가면 불가능합니다. 일방적 강의야 뭐 많아도 되지만 학교 전담 경찰관이 한 명당 담당 학교 수가
5개 넘어간다? 이건 뭐 숫자로 치면 몇 명입니까? 학생 숫자로 치면 수천 명 아니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 정말 학교에서 필요하고 절박하다면 교육당국에서도 여기에 좀 도움을 주셔야죠. 그 학교전담 경찰관의 증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라고 함께 협력을 해주셔야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듯이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다면 모두가 다 나서야 합니다. 언론들 좀 나서주셨잖아요. 광주매일신문 나서주셨고 그 지역사회의 자원들이 모두 함께 나서주셔야 돼요. 두 번째, 전문성. 물론 당연히 학교전담 경찰관들은 다른 경찰관들보다 그 해당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린이, 청소년의 발달 단계의 특성을 교육도 받고 더 전문성이 있죠. 학교폭력의 승리, 아이들끼리 어른이 보지 않는 곳에서 행해지는 그들 사이에서의 지배 권력 관계, 다른 경찰관보다 이해도가 훨씬 높죠. 하지만 여전히 교사와는 다르죠. 늘 아이들과 만나고 아동 심리, 아동 발달의 특성, 그리고 또래 집단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성은 교사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교사보다도 더 사실은 아이들끼리의 일탈과 폭력과 가해와 또 피해자의 심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사들보다 더 전문적이게 하거든요. 업무의 특성상. 그런 전문성을 항상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죠. 제도를 만들어야죠. 그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나오는 협의체입니다. 지금 학교전담 경찰관의 지위와 역할은 수직적이죠. 경찰의 개선 조직에 저 위에 경찰청장으로부터 지방경찰청장, 총경 과장님, 밑에 계장님, 그 다음에 그 서에는 또 서장님, 과장님, 계장님, 이 개선의 가장 밑에 있죠. 그렇죠? 그럼으로써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량, 권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뭔가 해보고 싶어, 이때 그 부여되는 자율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은 횡적인 연대예요. 학교전담 경찰관들끼리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교류 협력하고 사례 주고받고 무엇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고, 경찰 조직이 아직까지 학교전담 경찰관의 애환과 업무 특성을 조직 전체로 봐서는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 아주 작은 부분에 해당되니 이 부분을 우리가 목소리를 내서 뭔가 좀 바꾸게, 수당 체계를 바꾸든지 승진 체계를 바꾸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해서 정말 학교전담 경찰관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전문성 향상시키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개선 조직에 있어서의 지휘 체계만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횡적인 연대와 연합이 필요하고, 이때 선생님들과 함께 같은 어떤 워크숍이라든지 의견 주고받고 서로 연계하고 토론하고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 권한의 부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어디를 뜯어다 봐도 학교전담 경찰관에게 필요한 독특한 특별한 권한 없습니다. 마련해줘야죠. 성인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경찰의 강제 집행이 엄격한 법적 근거를 가져야 하고, 이후에 사후적인 영장을 받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필요성이 있지만, 교육적 차원에서의 학교전담 경찰관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그러한 이 성인 세계에서의 형사소송법 중심의 체계에서는 좀 나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교육법적 차원 내에서 아이들이 학교전담 경찰관의 이야기를 듣고, 또 학교전담 경찰관이 선생님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경찰 같은 역할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선생님을 무섭고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학교 전담 경찰관이 대신 하려면 대신 그에게는 그러한 교육자 경찰 교육자로서의 특별한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물론 그에 대한 책임 당연히 져야 되겠고 상당히 아주 제한되게 인권 존중의 원칙에 따라서 행사되어야 하는 명확하겠죠. 또 하나는 꼭 그런 권한만이 답일까? 강제성만이 답일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교 전담 경찰관이 행할 수 있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 등이 있더라. 그동안 여러 개별적 사례들이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한 형사가 지역의 아이들이 너무 학교 밖으로 많이 나오고 몰려다니고 불량 서클 만들고 범죄 저지르고 이게 보다 못해서 잡아다가 체포해서 형사처벌하려니 너무 어린애들이고 매번 또 소년법 적용돼서 가서 소년원 갔다 오거나 또는 뭐 보호처분 받고 이러다가 또 저질러서 또 오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그 형사가 본인이 이제 유도 선수 출신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아이들 뭐 야 내가 유도 가르쳐줄게 다 와. 강제성 있는 건 아니죠. 오고 싶은 사람 다 와. 재밌게 유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이제 남들 괴롭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수련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서 기쁨을 찾는 그런 교육을 하게 된 거죠. 그 지역의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율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막 경찰청장 표창 주고 뭐 난리가 났죠. 문제는 해당되는 형사가 다른 곳으로 전출 갔더니 아이들이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예요. 제도적, 예산적 뒷받침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그 형사 개인의 자기 사기 털어서 행하던 것이었으니까요.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제가 다 가봤습니다. 거기에서는요, 그 경찰관들이 그렇게 지역에서 학교 안에서 다 교육적인 지도를 할 수 없는 아이들, 집 밖으로 뛰어나온 아이들, 이 친구들을 학교 전담 경찰관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경찰관이 이리 와봐 해가지고 그런 무도교육, 호신술교육 혹은 운전교육, 다양한 교육들, 또 예술교육, 음악교육, 또 지역에 있는 그런 자원들과 함께 협력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반드시 예산 지원이 뒤따릅니다. 또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그걸 업무로 인정을 해주고 그 업무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해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학교 전담 경찰관의 근본 취지가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죠. 다음 거의 제가 허용받은 시간이 거의 다 됐죠? 네, 그래서 일단 제 말씀을 간략하게 줄이고요. 이따가 훨씬 더 현장에서 일하신 선생님, 또 학부모님,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 또 변호사님도 계시고요. 이야기를 함께 모아서 우리 모두가 힘과 마음과 정성과 지혜를 다 모아서 우리 아이들 정말 안전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서로 피해를 입었다면 그 친구 옆에 함께 서주고 방관자가 아니라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본고장 광주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주신다면 이게 아마 대한민국 전체 또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일단 학교 전담 경찰관 관련해서는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학교 전담 경찰관의 숫자부터 확보하고 전문성 향상시켜주시고 처우 개선해주시고 그 다음에 연대 협력을 통해서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기반 마련하고 재원과 예산 뒷받침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고 또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일단 제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